뉴욕시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5억 달러를 투입해 노인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유력 일간지인 레코드가 로튼도 필팍 시장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일회용 스티로폼이 퇴출될 전망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뉴욕 시의회로부터 받는 지원금 규모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5억 달러를 투입해 노인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정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유지나 시정부 소유 주차장 등의 공공부지에 노인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공영 아파트 입주 대기자 명단에는 20만 7천 가구가 올라 있는데 이 가운데 5만 8,700 가정은 홈리스 셀터에 머물고 있어 새 노인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면 뉴욕시의 홈리스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주택 문제 관련 시민 단체들은 일단 시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시정부가 20억 달러를 투입해 노인 아파트 1만 5천 개 유닛을 공급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들의 캠페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3일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5에서 1.75%에서 1.75에서 2%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2%대에 재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인상은 지난 3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3개월 만이고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연준은 이날 올 하반기 기준금리를 2차례 추가 인상, 올해 모두 4차례까지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 행보에 나서는 배경에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2%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실업률도 3.8% 수준으로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 지표도 양호합니다. 2026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은 북중미 3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개최됩니다. 국제축구연맹은 13일 러시아 모스크바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제68차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북중미 3개국 연합이 2026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연합은 134표를 획득한 반면 경쟁을 벌였던 모로코는 65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북중미 대륙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은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32년 만이자 역대 4번째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두 개국이 함께 대회를 치른 적은 있으나 3개 나라가 연합해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드컵 개최 경험이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비롯해 북중미 3국은 잘 갖춰진 경기장 시설과 편리한 교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실사단은 북중미의 경기장과 숙박, 교통 등에 대해 5점 만점에 4점을 준 반면 모로코에는 2.7점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은 미국의 10개 도시와 캐나다, 멕시코의 각 3개 도시에서 치러집니다. 북부 뉴저지 유력 일간지인 레코드가 로튼도 필팍 시장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필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최종 개표 결과 로튼도 시장은 크리스정 시의원에게 8표 차로 뒤져 낙선했습니다. 또한 로튼도 시장은 모친의 한인 대상 인종차별 이슈까지 불거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로튼도 시장은 사과를 했지만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부는 로튼도 시장 모친의 인종차별글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사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로튼도 시장이 진정 신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펠팍의 일부 이탈리아계 백인들은 선거 패배 불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일회용 스티로폼이 퇴출될 전망입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스티로폼 용기가 환경에 큰 피해를 준다는 이유인데요.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가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와 외식업계 등의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지난 8일 뉴욕주 법원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빌 드볼라지오 시장은 이에 따라 수년간 지연되어 온 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식당과 카페, 푸드트럭 등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 사용이 금지되고 슈퍼마켓이나 제조업체들도 스티로폼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업체들은 스티로폼 대신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카드보드로 만든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 당국은 각 업체들이 이 조례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홍보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비영리 단체나 연매출 5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에게는 조례 준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지원 신청은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국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이 조례는 뉴욕시 식당 행동 연합 등의 시행 중지 소송으로 지연돼 왔으나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국경의 가족 격리 지침 항의 시위에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국경선에서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을 부모들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올해 초 시작된 이러한 강제 분리 작전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The time is always right to protest of what is right. It's a shame and a disgrace that our government is taking young children, even babies, from their mothers. It's not right. It's not fair. 이날 시위대들은 미 관세 국경보호청 본부 건물까지 진출, 보도에 앉아 문 앞을 가로막아 경찰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에 합류한 영화배우 잔 쿠샥도 트럼프를 통해 거짓말들과 백인 우월주의와 파시즘을 보고 있다며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뉴욕시 의회로부터 받는 지원금 규모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12일 발표한 2019 회계년도 지출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 가정상담소와 뉴욕 한인봉사센터, 퀸즈 한인회 등 한인 비영리 단체 8곳에 68만 9,910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같은 지원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무려 150% 증가한 것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중 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곳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로 26만 910달러를 지급받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가정상담소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4만 7,500달러를 수령하게 됐고 뉴욕 상록회는 10만 달러가 많아진 11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시의원별로는 퀸즈 프레시 메도우를 포함한 24선거구에 로리 랜스맨 시의원이 가장 많은 8만 달러를 한인단체에 지원했으며 플러싱을 포함한 20선거구의 피터구 시의원이 6만 9천 달러, 한국인 할머니를 둔 코리 존슨 뉴욕 시의장도 5만 달러를 한인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갖추게 됐습니다. 13일 필머피 주지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위협이 된다고 판정한 사람의 총기류를 몰수할 수 있고 민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며 철갑탄 사용을 금지하고 판매 허용 창탄의 최대 용량을 기존 15발에서 10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의 현 총기 규제법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총기 구매 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별도의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규제법은 이를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 2월 14일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극이 발생하면서 더 엄격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올해 취임한 머피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를 적극 추진했고 현실화된 것입니다. 아마존의 보물트럭 운영이 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보물트럭은 인기 상품을 채운 후 미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양준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물트럭으로 명명된 아마존 장외 판매 트럭들이 미 전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아이스크림 밴이 동네를 누비며 인기를 끈다는 점에 착안, 이제 동네방네 트럭을 몰고 다니는 일을 전국 규모로 확대함에 따라 아마존 트레저 트럭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they offer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They've got products, you've got food, you've got there's been great deals on salmon and beef and burgers, and the prices are great. It's not that it's pretty convenient to just stop by and pick one up. 온라인 소매점으로는 최대 판매 회사인 아마존으로서는 이러한 트럭 판매가 소량에 불과할지라도 앱을 통해 구매자들이 그날 동네에 출몰하는 트럭의 세일 품목을 텍스트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또 다른 쇼핑 문화의 재미를 느끼게 하고 아마존에 보다 더 친근감을 갖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동 판매 트럭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판매 직원들이 고객들과 게임도 하고 사진 찍는 등 이벤트를 갖고 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를 것으로 전망돼 고용주들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매년 5.5에서 5.7%씩 오른 것처럼 내년에도 6%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은 고용주도 부담이지만 많은 고용인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에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처럼 2배 이상 급격히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헬스케어 비용이 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 곳에서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늘면서 병원 방문이 더 잦아지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오르게 됐습니다. 또한 병원과 헬스케어 제공업체 간 인수합병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업체 간 합병으로 처음에는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지출 비용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간 합병으로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개인 진료에서 대형 병원 진료 쪽으로 이동하면서 진료 비용도 오르게 됩니다. (6월 1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수요일 밤 펜실베니아 윌키스베리 지역에서 강력한 스톰으로 빌딩과 가옥들이 파손되고 차량이 전복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의 영향으로 피해 입은 지역에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아레나 오브 플라자 쇼핑센터는 동부 펜실베니아 최대 쇼핑몰로 이날 토네이도가 오기 1시간 전에 폐점해서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6명 정도의 주민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여자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26세의 용의자 레리 맥글로스터가 체포됐습니다. 맥글로스터는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 45분경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의 몸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린 후 얼굴을 망치로 내려치고 불까지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기도, 폭행 등 6, 7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자친구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난 수요일 경비행기 한 대가 뉴저지주 남부 지역에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연방항공국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수요일 오전 9시 10분쯤 뉴저지주 스프링필드 타운 상공에서 비행하다 갑자기 검은 연기를 일으키며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뉴저지 룸버톤 지역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륙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비행장에서 남쪽으로 10마일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희생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주최한 특목고 입시 시험 폐지 반대 시위가 13일 플러싱 머레이힐 역 앞에서 열렸습니다. 스타이브슨트 고교 동창회를 비롯해 특목고 동창회 연합, 현 특목고 재학생 학부모 등이 이날 시위에 참여해 특목고 입시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퀸즈 북부 지역에서 우편물 절도를 비롯한 중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퀸즈 북부 지역에서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퀸즈 북부 순찰대는 범죄 예방책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편물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우체통 사용을 피하고 우편물은 가급적 수거 시간 직전에 우체통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영 주 상원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스쿨버스의 옆을 무단 통과하는 차량 단속을 위해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캐시리스 매장 운영 금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현금 거래가 없는 상점 등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은 크레딧 카드가 없는 신용 불량자나 저소득자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국악진흥회 이선행 회장님과 음갑선 자문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주 국악진흥회 회장 이선행입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동부국악협회 회장 은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연대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경연대회는 저는 비국악인이고 이쪽 분은 이제 국악인이시고 그러신데 저희가 비국악인으로서 국악진흥회라는 그 단체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작년까지는 그 문체부 장관이 상에 나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지금 처음부터 그 국무총리상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격상이 됐고 나름대로 이 국악의 이미지를 많이 성장시켜서 그 해외에다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그 경연대에 오시는 분들이 뭐 브라질도 오시고 뭐 일본에서도 오시고 또 저쪽 중국에서도 오시고 뭐 그래서 이 경연대에서 참여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이 경연대에서 잘 하신 분에 대해서 많은 스펙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국악 경연대 그 국무총리상도 나가고 또 상금도 나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또 해외 나가서 그 뭐 우리 국악을 알리고 타민족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 문화가 이렇게 격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알다시피 뭐 방탄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는 그 한류 문화 자체도 실질적인 그 국악의 어떤 토대가 돼서 우리 문화의 토대가 돼서 그 이런 한류 문화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좀 더 발전적인 우리 국악인들의 마음속에 국악을 근기를 좀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타민족에도 알리고 그분들이 우리 소위 그 2세들에게도 좀 이렇게 알려서 그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이제는 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정체성에 관해서도 좀 혼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국악이라는 우리 것을 통해서도 또 이런 정체성을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또 심사를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경연 대회이기 때문에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심사는 이제 초등부가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부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일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는 문체 장관이 나오고 대학생하고 일반부에서는 이제 국무총리 상이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 18회를 마쳤으니까 우리 1.5세 2세들한테는 이 국악 경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이런 경연대회를 있음으로써 이곳에서 이제 각 학원장 선생님들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경연대회로 인하여서 또 많이 학생들이 국악에 대한 더 사랑을 갖게 되고 또 저희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꼭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무대에 서서 경력을 가지면서 또 여러 분야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심사위원도 기악 부분, 또 무용 부분,
또 농학분과 그다음에 여러 이제 타학분과 이제 심사위원 7명 심사위원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님과 또 이곳에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공정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우리 이번 18회 풍성한 이제 경연대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이제 여기 뉴욕, 뉴저지에서 이제 국악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나요? 네, 아, 많아요. 네, 그럼 학원들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경험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인분들께 국악 경연대회 많이 참여해 주십사 예.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이제 한인의 축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연대회라고 해서 그 소위 경연대회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많이 와서 이렇게 경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으로써 더 이렇게 화합되고 네네. 실력이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많이 오셔서 이 구경도 하시고 또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심으로써 우리 국악의 문화 또 이 문화를 그 1.2세나 뭐 1세대 애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또 타민족도 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경도 하시고 축제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년째인데 올해가 그래서 많이 격상도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원이 돼야지만이 이게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진전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한인에 있는 커뮤니티 분들이 많이 좀 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신청 기간이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까지 여기서 아마추어도 좋고 정말 국무총리상은 저희네들이 이제 우리 그 집행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전공자도 한국에서 못 받는 상 여기 와서 국무총리상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자들도 용기를 내시고 내가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국무총리상을 받겠다 하면은 일반부나 대학생들, 전공자들도 저희네들이 국무총리상을 받을 수 있는 명인부가 있으니까 모두들 이렇게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6월 20일까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감사합니다. 24일, 6월 25일 아니죠? 20일. 6월 20일.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선행 회장님과 음갑선 자문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